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거죠.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좀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 물건을 좀 사러 갔다가 어떤 젊은 여성분이 구석에서 이렇게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빚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지 않게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빚에 시달려 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길을 걸어가다도 전화를 받고 밥을 먹다가도 전화를 받고 시도 때도 없이 받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빚독촉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업이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빚을 진 사람들이 조심조심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빚에 그렇게 시달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빌리겠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이제 얼마든지 이자도 갚아나갈 수 있고 원금도 갚을 자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수입은 자꾸 없어지면서 씀씀이는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빚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가 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죠. 처음부터 빚을 그렇게 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늪에 빠져서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도 올려놨거든요. 빚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지식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이 너무 많이,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뭐 노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흥청망청 나쁜 데 사용을 하거나 그러면서 빚이 짓는 거는 좀 곤란하겠죠. 이 나라에서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개인 파산을 인정해 주는 게 있고요. 또 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파산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좀 무섭지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파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법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입은 없는데 아무 수입은 없는데 빚은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채무금을 없애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빚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다 이제 이렇게 신청을 좀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원 근처에 가면 말이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우리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가거든요. 1대1로 상담을 해주는데 아주 친절하게 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들 하고 있거든요. 꼭 한번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꼭 한번 좀 찾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영상 끝나면 정말 한번 메모를 했다가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파산을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파산을 하면은 파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채무금을 면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해줄 때는요, 개인 파산 및 면책 이렇게 용어를 써가지고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개인이 파산이 되면서 그 채무금을 면책을 받는 거죠. 면책이라는 게 뭡니까? 채무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를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수입이 없는 게 아니라 수입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근로 생활을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수입이 매달 온단 말입니다.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때는 이제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월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생업에 사용을 하고 이 정도는 상환에 나갈 수 있겠구나.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채무금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가 있어요. 그럼 1억 정도를 매달 이렇게 나눠서 갚아나가기에는 버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갚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법원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이 있는 그 채무금을 일부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서 예를 들어서 몇 프로를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거죠. 감면을 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 그런 금액을 한 번에 일시에 갚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매달, 보통 그렇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해 나가게 해주거든요. 그 매달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은 끝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채무금을 면책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인 회생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근처에 가면 있어요.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1대1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부끄러우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정말 권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달 수입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 회생제도처럼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채무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서 일부를 이제 일부를 감해주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걸 나눠서 매달 성실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나중에 가서 완전히 면책이 된 채무금이 없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용회복위원회도요, 거기도 역시 1대1로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주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 망설일 필요 없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야지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저 나라에서요, 한 번은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그 전에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이제 현직이 있을 때 당좌 거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당좌라는 게 이제 당좌 거래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좌 수표나 약속금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이렇게 발행을 해서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결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결제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당좌 수표나 약속금을 남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돌아오는 거를 평균치를 내서 그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책을 한 권씩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당좌 수표 같은 경우는 20장, 약속금 같은 경우는 10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씩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양은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당좌 수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한 장만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한 장만. 한 권이 아니고 한 장만. 근데 출수가 없어요. 그게 돌아오는 횟수가 있어서 평균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계산해서 평균치가 안 나오면 내줄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참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해결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해결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쓰럽긴 참 안쓰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이 사회는 그렇거든요.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짐들은 많이들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같이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망설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